30여 년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오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례대표 초선 의원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시민단체가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 이걸 또 받으셨는데, 기분이 네. 조금 남다르시겠어요? 네.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상을 받았는데요. 네. 받은 상 중에 가장 소중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목포 대정동 본당인데요. 네. 거기에서 자랑도 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선 의정활동상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이제 주어지는 네. 현실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고 사실 아직 대한민국에는 빈곤으로 가난하고 사회적 혜택이나 권리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와 의정활동을 이렇게 평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같이 느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계에서는 뭐 초선 의원이시니까 이제 네. 신인이시고, 네. 근데 지난 1년간 발의하신 법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뭐 주로 어떤 법안들을 많이 내셨습니까? 예, 이제 88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 최다 발의를 했다고 88개. 그러는데요. 네. 네. 그중 8개는 이미 통과됐고요. 네. 어제 상임위에 발의해놓은 법안 23개가 네. 상정되어서 뿌듯합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법안은 지난해 6월 네. 그 제1호 법안으로 제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법안을 냈어요. 네.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호응해 주시면서 서명운동도 함께 해주시고 그랬는데 네. 그 노력의 결과로 아, 새 정부 들어서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 네. 가장 뜻이 있고요. 그렇군요. 예.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이제 받아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에 그 의사 대리 수술을 금지한 의료법, 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조사 때 대단히 국민들이 분노했던 게 의도적인 불출석, 위증의 문제 뭐 이런 네.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 네. 이런 부분들이 생각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제9회 공동선 의정활동상은 특히 이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네. 의정활동을 해오셨다. 이제 이런 평가 때문에 이런 상을 받게 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입니까? 실제로 이제 뭐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한 네.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 이합 전에 그 경산시에서의 아주 작은 문제 같지만 컸던 그 이동권의 보장의 문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같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 성과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아유, 어떻게 제가 저를 평가해서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셔야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최순실 증인이 불출석해가지고 구치소까지 저희들이 가가지고 그랬었죠. 증인을 현장 방문했을 때요. 네. 참 뻔뻔하다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때 진짜 어땠습니까?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한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나 가겠다. 주정을 하지 않고 가겠다고 옆에 개호하는 그 여성 교도관을 네. 이렇게 옆구리를 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분노와 함께 허탈감까지 느낀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옆구리를 이렇게 치면서 가겠다는 거예요. 가겠다고. 네. 예. 국회의원들이 거기서 청문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안 나와서 감옥에 가서 청문회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랬다는 거죠. 네네. 그것이 이제 20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시면서 좀 기억에 남고. 네네. 아픈 기억이죠. 아픈 기억이죠. 좋지 않은. 네. 그래도 아픈 기억 말고 좀 좋은 기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어린이 병원비 국가 보장하고요. 네. 65세 어르신의 그 트레이 임플란트 자부담을
지금 현재 50%로 하려고 하는 부분 30%로 낮춘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네.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번 공동선 네. 의정활동 수상이 가장 값진 기업과 함께 제 활동에 네. 첫째로 상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수상이 오히려 이제 네네. 더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 기폭제가 될 것이란 그런 말씀이신데. 네. 지금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시죠? 네네. 네. 살충제 달걀 파동. 어제도 이제 이제 식약처장 비롯해서 식약처 직원들 나와서 이제 질의응답도 하셨는데 국회로 물론요. 윤석열께서 네네. 식약처 직원들도 일어서라. 당신들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다 이렇게 세우셨어요, 또. 예.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이제 이게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루어진 거고요. 네. 물론 식약처장의 경솔한 언행이라든가 네. 그렇게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비판받아 마땅하죠. 네. 그런데 결국은 그 뒤에 있는 고위 관료들입니다. 네. 그분들이. 그래서 아니 그때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보조하지 않느냐, 나와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확인시켜드리고 그 책임성을 네. 우회적으로 좀 표현한 것이고요. 네. 뭐 개별적으로 그분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었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사태는 한마디로 저는 크게 봅니다. 네. 인간이 보인 탐욕에 대한 역습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요. 실제 지금 A4 한 장 넓이도 안 되는 철제 케이지에 닭들을 때로 넣어놓고 그렇죠. 공장식으로 지금 계란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네. 이런 생산시설을 농장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네. 거고요. 사실 살충제 계란에 대한 우려는 작년에도 국회에서 제기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지난 정부에서 해당 부처가 대책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결국 청와대에 의해서 막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또 하나는 생산과 유통이 지금 관리가 두 개로 나누어져 그렇죠. 있어가지고요. 네. 농식품부하고 식약처하고 네. 시스템 문제도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사육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 이것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밀집 사육 문제 지금 제기해 주셨지만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 네네. 어떻습니까? 뭐 시간이 좀 다 돼가긴 하는데 임기 중에 꼭 추진하시고자 하는 법안, 또 반드시 추진해야 될 법안 이런 게 있으십니까? 네네, 아직 많이 있죠. 네. 근데 대표적으로 여성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해 여성 장애인 기본법하고요. 네. 올해로 제정 10년이 됩니다. 그런데 장애인 차별금지법을 전면적으로 손을 봐야 돼요. 네. 제정안 준비 중에 있고요. 네. 특히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의 철도 이용을 지원하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법. 네. 그래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안을 끊임없이 발의할 계획입니다. 결국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힘을 보탤 생각입니다. 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또 만들어가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 국민들은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TV로 지켜보면서 윤수아 의원이 저런 분이구나 또 우리가 또 각인이 됐는데 국민들한테는 어떤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삶의 현장을 국회로 이어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서의 모든 정치 활동의 성과가 다시 국민의 삶에 구체적으로 성과로 놓이게 만드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고요. 네. 마음이 그래도 따뜻했던 정치인. 언제나 그 마음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정치인이고요. 또 국민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국민의 마음, 그 발걸음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마음이 따뜻했던 그런 정치인으로 좀 남고 싶다 그런 말씀이신데. 제가 좀 까칠하게 보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청문회를 지켜보신 분들은 상당히 날카롭고 그런 것들만 또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 알부남이십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5.18 문제 관련해서 특별조사 지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예, 그때 대단히 그 현장에 같이 기념식이 있었을 때 또 하나의 역사적인 5.18에 대한 평가와 우리들의 모습, 책임 이런 것들을 느꼈고요. 제가
택시 운전사를 봤는데요. 네. 다행히 영화관이 어두운 게 좋았습니다. 눈물도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 5.18은 끝난 게 아니라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를 세대를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다시 역사의 진상 규명, 네. 특히 발포 명령권자 문제라든가 아직 제대로 네. 밝혀지지 않고 책임을 묻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네. 대한 특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일 미사 참례 때 다시 한번 또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예. 정의당 원내 수석 부대표신 윤소아 의원 만나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환경되어서 뿌듯합니다. 그리고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법안은 지난해 6월 네. 제1호 법안으로 제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장 법안을 냈어요. 네.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호응해 주시면서 서명운동도 함께 해주시고 그랬는데 네. 그 노력의 결과로 새 정부 들어서 정책으로 채택된 것이 네. 가장 뜻이 있고요. 그렇군요. 예.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이제 받아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에 의사 대리 수술을 금지한 의료법. 네. 그리고 박근혜 최순실 국정조사 때 대단히 국민들이 분노했던 게 의도적인 불출석, 위증의 문제 이런 네. 부분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대한 법률.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 성과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아유, 어떻게 제가 저를 평가해, 국민들께서 평가해 주셔야죠. 네. 그런데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최순실 증인이 불출석해가지고 구치소까지 저희들이 가가지고 증인을 현장 방문했을 때요. 네. 참 뻔뻔하다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 그때 진짜 어땠습니까? 직접 만나보시니까 어땠습니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그러한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나 가겠다. 주정을 하지 않고 가겠다고 옆에 개호하는 여성 교도관을 이렇게 대한민국에는 빈곤으로 가난하고 사회적 혜택이나 권리로부터 소외된 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 1년간 저희와 의정 활동을 이렇게 평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도 같이 느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치계에서는 초선 의원이시니까 이제 신인이시고. 네. 근데 지난 1년간 발의하신 법안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로 어떤 법안들을 많이 내셨습니까? 예, 이제 88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 최다 발의를 했다고 88개. 네. 그중 8개는 이미 통과됐고요. 네. 어제 상임위에 발의해놓은 법안 23개가 30여 년간 시민단체에서 활동해 오셨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례대표 초선 의원으로 이제 국회에 들어오셨는데, 시민단체가 국회의원에게 수여하는 상, 이걸 또 받으셨는데, 기분이 조금 남다르시겠어요? 네. 국회에 들어와서 여러 상을 받았는데요. 네. 받은 상 중에 가장 소중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목포 대성동 본당인데요. 네. 거기에서 자랑도 하고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선 의정활동상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이제 주어지는 현실한 의원에게 주어지는 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 같고 사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런 부분들이 생각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제9회 공동선 의정활동상은 특히 이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셨다. 이제 이런 평가 때문에 이런 상을 받게 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입니까? 실제로 이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기초수급자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거고요.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부분, 이학전에 그 경산시에서의 아주 작은 문제 같지만 어떤 그 이동권의 보장의 문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같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